여러분 안녕하세요. 긴 여름이 지나고 바람이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아이 방학을 맞이해서 이 여름을 불태웠어요. 정말 후회 없이 보낸 나날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이를 키우는 일, 육아를 하는 일은 현실을 부단히 살아가는 일이고 그래서 후회가 없는 인생 같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살고 싶으신가요? 아이를 낳으세요. 인생 길게 봤을 때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겁니다. 이제 저의 여름방학 생활을 돌이켜 볼게요. 아이를 키우는 건 시계열을 길게 봤을 때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고, 한 인간의 수준을 가장 높게 끌어올리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나의 욕구나 필요들을 많이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이와 함께한 이 긴 여름방학은 저의 욕구의 불충족, 정확히 이 상태였어요. 제가 아이를 낳은 것에는 후회가 없고 이 여름방학도 후회 없이 불태웠는데 욕구의 불충족은 있었다는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어린아이와 붙어 있다 보니 제가 원하는 것,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응당 할 수 없고 해야 하는 일 투성이인 거예요. 집안일이 쌓여가는 것은 당연하고 아이는 요구를 끊임없이 합니다. 제가 아이를 엄청 사랑하거나 되게 헌신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그 불가능해 보이는 끝없는 욕구를 적절히 채워주고 또 반응하며 지혜롭게 거절하며 사는 것이 부모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캐롤라인 랩의 욕구들이라는 책에 시선이 가더라고요. 방학 때 아이와 도서관을 들렸는데 아이는 이제 아이의 책을 고르고 저는 이 책을 골랐습니다. 저자는 젊은 20대에 단연간 거식증을 앓았고 그 이후 조정이라는 운동을 통해 서서히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40대 초반에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국내에서는 명랑한 운둔자의 저자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캐롤라인 랩은 여성이 여성으로서 살면서 느끼는 허기와 욕구, 그리고 욕망에 대해 많은 고찰을 하며 이 책을 집필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태생적으로 좀 예민하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엄마의 사랑을 유독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이것이 캐롤라인 랩에게 이어집니다. 양육의 형태로요. 어머니는 그녀가 신문사에 취직해 쓰는 기사들을 모두 스크랩할 정도로 자녀의 성취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줬지만 한편 자녀들에게 욕구를 건강하게 충족시키는 법, 여성으로서 욕망하면서 사는 법을 삶으로 보여주진 않았어요. 전형적으로 헌신적인 어머니 상의 어머니였던 거죠. 캐롤라인 랩은 미국의 페미니즘이 폭발하는 시기에 태어나긴 했지만 그때는 아직 어린, 그러니까 성인이 되지 않은 유초년 시기였기 때문에 페미니즘의 정수를 몸과 정신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녀가 성인이 되던 해 미국이 급격하게 소비주의로 물들었기 때문에 욕망은 곧 소비하는 것이다. 이런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렇다고 그녀가 소비를 펑펑 하면서 식욕을 참지 못하고 폭식하면서 지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캐롤라인 랩은 허기를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하루 세 끼를 강박적으로 통제하며 몇 년을 살아가게 돼요. 그녀가 허기를 병적으로 통제하면서 가져가고자 했던 느낌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응당 생각하고 사유해야 할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걸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8페이지를 읽어볼게요. 영혼보다는 몸에 관해 걱정하는 것이 더 쉽고 문화가 여자들에게 제시하는 좁은 정체성의 틈새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이 처음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쉬우며 사회적으로 승인된 욕망의 재단에서 예배하는 것이 모든 열정의 표현과 모든 욕구의 만족까지 고려해 자신만의 재단을 건설하는 것보다 쉽다.
다시 말해서 음식과 쇼핑과 외모 같은 것에 엄청나게 골몰하는 것은 허기에 진심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 허기를 한껏 채워주고 허기를 이해하고 허기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라기보다는 허기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어마어마한 노력이다. 더 날씬해지고 더 예뻐지고 옷을 더 잘 입고자 하는,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되려는 이 충동은 무엇일까? 이 다른 존재는 그가 입고 있는 재킷 혹은 그가 먹지 않는 음식을 제쳐둔다면 정확히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보이는 사람인가? 우리가 육체의 이미지에 관해 다시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21살, 22살, 23살 때의 나 자신을 뼈만 남은 몸으로 작은 접시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작디 작은 사각형으로 자른 사과와 치즈를 조금씩 오물오물 먹고 있던 그때의 나를 떠올릴 때 나를 괴롭히는 질문들이다.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 무엇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토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걸까? 저는 거식증을 가진 한 젊은 여인이 단순히 자신의 마른 몸, 사회적으로 아름답다고 칭송받지만 영양학적으로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균형적이고 기형적인 자신의 몸을 바라볼 때 이렇게까지 깊이 통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2차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저의 욕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90년대에 태어났고 90년생 김지영이 겪은 일들을 고스란히 겪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격변의 페미니즘이 한국에도 불어닥치게 되고 여러 정체성이 충돌하는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내가 아이에게 어떤 것을 물려줘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지, 어떤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 급변하는 생활 양식들로 인해 저는 자주 좀 혼란을 느끼는 편인데요. 제가 제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이 그 때문에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치관에 좀 흔들리니까요. 환경적으로도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동네에 적응을 해야 했고 발달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세계도 이해해야 했고 일을 했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이런 변화하는 상황들에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먹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저의 욕구를 좀 무한 충족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마른 몸이 아름다움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마른 몸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항상 더 상위에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좀 마른 체형으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마름에 대한 큰 욕구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고 이제 또 어린 시절에 풍요로운 식사나 좀 집밥에 대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저를 식욕에 되게 적극적으로 임하게 이끌었는데 그 식욕의 세계는 항상 즉각적으로 응답해야만 하는 세계였습니다. 그게 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났냐면은 일단 저는 음식 앞에서는 절제가 좀 잘 안 돼요. 양의 절제보다는 선택의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잠시 뒤면 이제 건강하고 맛있고 풍족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분명 머리로 인지하고 있는데도 지금 당장에 살짝의 허기짐과 입의 심심함을 참지 못해서 군것질을 하는 거예요. 막 간식을 막 먹어요. 그리고 육퇴를 하면 약간의 좀 출출함과 허기, 그리고 오늘을 보상받고 싶다는 마음에 와플 대학을 막 시켜 먹어요. 이제 그게 다음날 나의 위장을 너무 괴롭게 하고 잠을 충분히 못 자서 숙면을 방해해서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데도요. 이 즐거움을 뒤로 미루지 못하는 태도는 음식 앞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제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크고 작게 드러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소설도 써보고 습작도 했어요. 그래서 글 쓰는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필수 관문이 문창과나 국문과 신방과를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소 지루해 보이는 학문을 많이 쌓아야 하고 내 강의마다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 수업을 마치면 손안에 아웃풋이 주어지는 그런 예체능과를 갔습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책 앞에 계속 앉아 있을 줄 알았다면 문창과를 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20대 때 유럽 여행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나머지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하고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여행에서 얻은 것들이 많았고 특히 문학과 예술을 사유할 때 유럽에서 경험한 것들이 저의 경험의 폭을 크게 확장시키고 넓혀주는 것을 아직도 느껴요. 그래서 그 여행 자체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와서 막상 오니까 돈이 다 떨어졌고 또 알아둔 회사는 없었기 때문에 막 급하게 취직을 조급한 마음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나 대책 없이 지금 즐거운 선택, 그러니까 유럽 여행 가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욕구의 불만족들은 결국 즐거움을 미루지 못하고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하고 즉시 보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캐롤라인 랩의 욕구들을 읽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허기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들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 따라서 꿈이 될 수도 있고 성취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욕구들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의 여름방학 동안 저의 욕구가 많이 좌절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사전에 좀 결단을 했거든요. 이번 방학은 온전히 아이를 위해서 쓴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 그대로 실천을 하니까 크게 욕구 불만족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욕구를 좀 다스리는 경험을 해보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가 개학을 한 후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저의 일과들이나 독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진짜 만족감을 누리는 보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되는 그 감정을 더할 나위 없이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욕구는 본능적이기 때문에 누르면 누를수록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더더욱 나를 옥죄어 옵니다. 그래서 수면 위로 드러나서 나를 움직이거나 무의식 중에 나를 조종하던 간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나의 욕구와 욕망을 정확하게 알아채고 적당히 수용해주고 훈련시키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특히 여성일수록 욕구 자체를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 세대에 배우지 못했고 또 사회에서 드러내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드러내는 문화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문화죠. 또 남성도 남성대로 욕구를 건강하게 채우고 해소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남성다움 그리고 가장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한국 사회에 있는 편이니까요. 좀 한국인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인 시선이나 체면 그리고 옆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응당 해결해야 할 과제고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캐롤라인 랩의 욕구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허기와 외모와 현실 가운데 가려진 여러분의 본질적인 욕구는 무엇인가요? 화려한 음식과 유혹하는 외모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또 화려한 음식과 아름다운 외모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본질을 회피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좋은 책과 함께 찾아올게요. 안녕.